포커스 러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 자료를 다루는 방식 그 자체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자료 보호라고 하면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연구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골치 아픈 사후 처리 과정쯤으로 여기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고 나면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아주 익숙한 상황 하나를 떠올려 보죠. 연구 계획서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해보셨거나요. 자료요? 제 개인 노트북에 잘 저장할 거고요. 로그인 비밀번호 걸어두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일견 꽤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들리기도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흔한 착각, 오늘 우리가 완전히 깨부숴 보겠습니다. 단순한 노트북 비밀번호 하나가 내 소중한 연구 자료를 다 지켜줄 거라는 생각은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신화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료 보호란 단순히 파일에 암호 하나 거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전에 완벽하게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하는 아주 종합적이고 치밀한 시스템 설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거대한 설계도를 살펴볼지 빠르게 짚어보죠. 1번 자료 보호의 출발점, 2번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맥락, 3번 익명화 대가명 처리, 4번 수집과 보관의 실전, 그리고 마지막 5번 연구 종료와 안전한 폐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자료 보호의 출발점, 바로 연구 설계의 첫걸음이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인식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루는 연구 자료는 엑셀 파일 속에 있는 차가운 숫자나 텍스트 덩어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우리 연구에 기꺼이 참여해준 사람들의 진솔한 응답, 생생한 실제 목소리, 그리고 어쩌면 그들 삶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일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우리가 단 하나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부터 완벽한 보호 계획을 세워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그리고 맥락이 만드는 차이입니다. 정말 많은 초보 연구자분들이 첫 IRB 심사에서 좌절을 맛보는 이유가 이 두 가지 기초 개념을 헷갈리시기 때문이거든요. 이 두 정보의 명확한 차이 짚고 넘어갑시다.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이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이름, 연락처, 학번.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흔히 저희는 이름 안 물어보니까 익명이에요 하시는데 아니요. 참여자 목소리가 녹음된 오디오나 얼굴이 나오는 화상 인터뷰 파일은 그 자체로 완벽한 빼도 박도 못하는 개인정보입니다. 반면에 민감정보는 뭐냐? 건강 상태, 성적 지향, 정치나 종교적 견해, 차별받은 경험처럼 밖으로 유출됐을 때 참여자에게 낙인이나 엄청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인데요.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데이터도 맥락이 더해지면 엄청나게 민감해집니다. 전공, 학년, 성별, 나이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게 결합돼서 A학과에 재학 중인 유일한 외국인 여성, 박사과정생이라는 정보가 된다면 어떨까요? 특정 소규모 집단 안에서는 그냥 누군지 단번에 식별되어 버리는 겁니다. 논문에 실린 인터뷰 직접 인용고 한 줄만으로도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이 맥락의 무서움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섹션, 익명화 대 가명 처리입니다. 연구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들 혼동하시는 개념이죠. 많은 분들이 엑셀에서 이름열을 지우고 나면 익명화 완료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정한 익명화는요,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자 본인조차도 이게 누구 데이터지? 하고 절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가명 처리는 참여자 이름을 참여자 A, P01 이런 식으로 코드로 바꾸는 걸 말해요. 원본 데이터만 보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 노트북 어딘가에 P01은 김아무개다 라고 적힌 리스트, 즉 연결표가 숨어 있다면 그건 익명화가 아닙니다. 가명 처리입니다. 자, 이 흔한 오해를 오늘 확실히 뽑아버리죠. 단순히 이름 칸 삭제했다고 익명 데이터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상금 지급하려고 혹은 2차 설문하려고 연락처가 적힌 연결표를 쥐고 계시다면 그 데이터는 여전히 가명 처리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가명 처리된 자료와 연결표는 합쳐지는 순간 누군지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익명 자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엄격하고 철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해요. 네 번째 섹션. 그럼 이제 수집과 보관의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자료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입니다. 우리의 연구 자료는 이 4단계의 라이프 사이클을 거칩니다.
수집하고 보관하고 이용한 뒤에 폐기하죠. 오늘은 취약한 대상자 연구나 복잡한 살문 설계 같은 얘기는 잠시 미뤄두고 오직 이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떻게 꽉 쥐고 안전하게 다룰 것인가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집 단계에서 진짜 흔하게 일어나는 대참사들을 볼까요? 구글 폼 같은 데서 본 설문은 완벽한 익명을 보장합니다 라고 크게 써놓고는 정작 설정창에서 이메일 주소 자동 수집 켜두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또 커피 쿠폰 주겠다면서 가장 민감한 설문 응답을 한 바로 그 페이지 밑에다가 버젓이 전화번호 적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플랫폼 자체가 IP 주소나 로그인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숨겨진 메타데이터 함정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설정까지 샅샅이 뒤져보셔야 합니다.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하느냐? 노트북 비밀번호 하나 달랑 걸어두고 안심하셨던 분들 뜨끔하시죠? 인터뷰 음성 파일을 아무 보호장치 없이 저장해두거나 특히 아까 말씀드린 P01은 김아무개라고 적힌 연결표를 가명 처리된 원본 데이터랑 똑같은 폴더에 나란히 두는 분들, 그건 문 활짝 열어놓고 금고 지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파일 자체를 암호화하는 건 필수고요. 클라우드 공유도 꼭 필요한 팀원에게만 권한을 주는 엄격한 통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연결표는 무조건 분리 보관하셔야 하고요. 이제 자료를 이용하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자료라 해도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친한 공동 연구자라고 그냥 개인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휙휙 보내거나 귀찮다고 IRB 사전 심사도 없이 외부 전사업체에 녹음 파일을 통째로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데이터는 반드시 동의서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연구팀 밖으로 데이터가 한 발짝이라도 나갈 때는 겹겹이 처진 보호 조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연구 종료와 안전한 폐기.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책임의 시작입니다. 논문이 출판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데이터 관리의 진짜 실력은 여기서 판가름 나죠. 논문 검증을 위해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과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를 지우는 것 사이에서 아주 섬세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거든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연락처, 연결표, 원본 오디오나 동의서 같은 식별 정보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냥 바탕화면 휴지통에 넣고 비우기 누르는 거요? 택도 없습니다. 아예 복구 자체가 불가능하게 영구 삭제하는 방식을 데이터 수집 전부터 꼼꼼히 계획해 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문장 하나로 요약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연구자료 관리는 연구가 끝난 뒤의 일이 아니라 연구를 시작하기 전부터 설계해야 하는 보호장치입니다. 여러분, 자료 보호는 무슨 사고가 터지고 나서 빗자루 들고 수습하는 청소 작업이 아니에요. 건물을 올리기 전에 가장 튼튼한 뼈대를 세우듯 철저한 접근 통제, 데이터 최소화, 암호화까지 미리 구축해두어야 하는 선제적인 건축 작업입니다. 오늘 심층 가이드를 통해서 자료 보호라는 게 얼마나 역동적이고 중요한 과정인지 새롭게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질게요. 곧 시작하실 여러분의 다음 연구 프로젝트에서는요, 단 하나의 작은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전에 과연 어떤 견고한 보호장치들을 미리 설계해 두시겠습니까? 단순한 노트북 비밀번호 그 이상을 넘어선 여러분만의 완벽한 데이터 건축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